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정부 부처에 예산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 후보자 엄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갑질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맹공을 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의 예산 삭감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관련한 문서도 확인됐다고요? 네, YTN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심사 자료입니다.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이던 강선우 후보자는 여가부 운영경비 예산 가운데 2억 5,10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8억 3,700만 원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당시 여가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국회 업무가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는 표현도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여가부 수장인 정영애 전 장관의 폭로가 문서로도 확인된 건데요. 정 전 장관은 최근 지인들과의 SNS 대화에서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기조실 예산을 삭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자료에도 기조실 예산 4억 300만 원 가운데 약 30% 삭감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 전 장관은 결국 강 후보자를 찾아가 한 소리를 들은 뒤에야 예산이 복원됐다고 밝혔는데 관련한 두 사람의 갈등은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노출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장관님, 예,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같은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여당은 엄호, 야당은 낙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 논란은 과거 일이라면서도 강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강 후보자를 적극 두둔했습니다. 문 수석 부대표는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며 사적 심부름도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 후보자는 가족학 박사 학위를 지닌 데다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있어 전문성과 정책 공감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좌진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보좌진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엔 또 다른 여당 의원의 갑질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예고글도 올라왔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성명을 통해 같은 당의 전임 장관이 직접 사실을 공개한 것만 봐도 세평을 짐작할 수 있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을 무시한 인사참사라며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가 갑질 폭로에도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한다니 황당하다며 민주당은 강 후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결국 불통정부임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보고서 합의 채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대 열흘이 지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지만 여권 내부 우려와 최근 지지율 하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